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명령어집을 해볼 건데요. XG5000의 명령어집입니다. 명령어집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도움말에 XG5000을 먼저 키시고 여기에 도움말에 XGK 명령어 도움말 이렇게 있습니다. XGI하고 XGK의 명령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XGK가 좀 더 개념적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XGK 명령어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글에서든 어디에서든 잘 나오거든요. 일단 이 도움말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내용도 검색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랑 PDF로 만들어져 있던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좀 보는 방법이 좀 달라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목차가 이렇게 똑같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네,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개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고요. 보기가 설명이 조금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어집을 좀 간단하게 좀 보는 방법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PLC를 하려고 하면, PLC 초보자라고 하면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앞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 명령어집은 명령어만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명령어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 이 명령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보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요 상세 설명 들어갈 때도 보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 명령어집 하나만 잘 보셔도 PLC를 하기 위한 개념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명령어집이라는 요 PDF 파일 요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XG5000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명령어집 PDF로 되어 있는 명령어집 도움말에서 켜지는 이 명령어집과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명령어집 버전을 3.2 이 3.5가 도움말에서 나오는 명령어집이고요. 3.2가 PDF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어집이더라고요. 이것을 다운 받으셔서 딱 이렇게 열으시면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일단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명령어집 PDF 파일을 쭉 보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하면요, 여기 목차를 보셔야 합니다. 언제나 이 PDF 파일 매뉴얼은 목차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차를 딱 처음 보시면은 이렇게 개요, 특징, 뭐 기능적인 설명, 명령어의 이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 일람, 이렇게. 이 목차는 한번 쓱 훑어보십시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은 일단 나는 초보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기능장, 전기 기능장 대비하시는 분들 타임 차트 보시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타임 차트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타임 차트가 있죠? 이런 거를 자꾸 보셔야지 자격증 준비도 겸사겸사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목차 내용이 이렇게 있고, 요 명령어 집으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딱 요 주의사항 요 부분에서 내려가는 게 끝나요. 구분을 이렇게 딱 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목차,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한 거고요. 저희가 개념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이쪽 기능 쪽이에요. 기능 쪽이 개념을 좀 잘 잡고 넘어가셔야지 요 다음 요 밑부분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요를 살짝 먼저 볼게요. 개요를 보시면 PLC를 사용하기 위한 CPU 모듈의 성능 기능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목표고요. 그 다음 볼게 이 기능을 딱 보시면은 CPU가 XGK는 이런 종류의 CPU를 갖고 있고 이 하드웨어적인 성능은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데이터 영역을 요만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 총 프로그램 수가 뭐냐면은 요거 프로그램 추가할 수 있는 수입니다. (256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초기화 태스크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정주기 태스크는 태스크 만들 때 요거 초기화 태스크는 요거고요. 정주기는 요겁니다. 정해져 있는 주기대로 스캔을 하는 그 태스크예요. 그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확장 베이스 요 모델에 따라서 요만큼의 베이스를 확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 정도는 가볍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확장 베이스는 설명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베이스를 확장한다 이거예요. 베이스를 확장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총 8개까지죠. 얘는 XGK의 CPU UU입니다. CPU UU. CPU U네요. CPU U. 그래서 8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하드웨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종류를 보시면은 이게 개념적인 건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살짝 초보자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것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입니다. 비트 0, 1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1비트예요. 0이면 어떠한 데이터가 0이면 오프, 1이면 온,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비트입니다. 가장 최소 단위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비트, 그 다음에 4개가 되는 게 4비트가 니플이라는 거고, 8비트가 바이트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워드라는 것은 16비트고요. 더블워드는 32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는 32비트도 있고 64비트도 있어요. 그 다음 문자는 문자의 길이에 따라서 이 비트 수가 쭉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 보면은 D 영역에 뭐 문자를 이렇게 넣는 건데,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메모리를 쭉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XGK에서 기본 어드레스, 숫자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어드레스는 16비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 데이터의 종류를 딱 보시면 이렇게 비트, 니플, 바이트, 워드, 더블워드, 실수 이렇게 쭉 있는데, 정수 데이터, 이 정수 데이터는 워드부터 시작을 해요. 워드부터. 그래서 이 메모리의 구조가 워드가 하나의 묶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8비트, 바이트로 최소 묶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수, 워드가 기본 묶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쭉 다시 들어갈게요. XGK에서는 이 하나의 디바이스 영역에서 표현을 할 때 워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워드 표현 P0000 네 자릿수를 워드 표현으로 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으면 비트 표현이라고 합니다. 16진수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의 숫자가 16개의 워드를 갖고선 표현을 해주려면 16진수로 표현을 해요. 10진수는 10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0에서 9까지. 16진수는 0에서 F까지 16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 표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워드 디바스의 비트 지정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워드 디바이스 번호에 점 몇 비트, 비트 넘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것처럼, 아니면 요것처럼 그냥 딱 붙여서 4자리냐 5자리냐에 따라서 워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비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쭉 보시면은 5개죠. 비트 표현이에요. 얘도 비트 표현이고, 요거 D 영역은 5개의 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D 영역 자체가 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은 16개의 비트에서 첫 번째 비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A는 10번째 비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0에서 F까지 총 16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0에서부터 15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6개예요. PLC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0입니다. 1, 2, 3, 4가 아니라 0, 1, 2, 3, 4예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니플, 바이트, 4비트, 8비트 이렇게 비트 바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워드로도 할 수가 있고 비트로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비트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보셨죠? 요거 데이터 영역. 니플은 4개, 바이트는 8개 이렇게 되고요. 0에서 15까지 정수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 정수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0에서 15까지고 0에서 255까지인지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0번째 자리가 1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1, 2, 4, 8, 16. 이렇게 해서 1, 2, 4, 8, 16. 네, 16은 5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 자리는 1을 나타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8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2에 4승일 때 값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2의 1승은 1이고 2의 2승은 2고 2의 3승은 4, 2의 4승은 8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2의 5승은 16이 되고요. 다음은 32, 다음은 64, 12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8번째 자리까지 다 더하면 25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는 최대 255라는 정수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 워드 16비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0진수로 요만큼 계산기 딱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계산기의 프로그래머 이걸로 딱 보시면은 비트 바이너리 1111 이게 니플이고요. 바이트 워드입니다. 워드가 요만큼 65535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인과 언사인이 있죠. 사인은 부호까지 마이너스 부호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고, 언사인은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이 언사인과 사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HMI나 이런 거 표현할 때 자주 나와요. 그리고 16진수로는 이렇게 FFFF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워드는 당연히 16개가 더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만큼이 더블워드고요. 요런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까지 표현해 줄 수가 있죠. 32비트로. 실수는 최소가 32비트인 거예요. 그래서 더블워드입니다. 최소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이렇구나. 이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 이 문자 데이터는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아스키 코드 표를 보시면은 10진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진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라는 값을 알파벳 A라는 것을 표현을 해줄 때 16진수로 41, 10진수로 65, 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보면 10진수 요거를 보면 A라는 것을 표현을 해줄 때 4, 1이잖아요. 그러면 A, B, C 요거를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앞에 8비트 하나가 A가 되는 거고, 이것처럼 그 다음에 B가 뒤에 8개의 비트에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C가 있죠? 그러면 D는 워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워드에 0에서부터 7까지 앞에 8개의 비트에 C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move라는 펑션이 있는데, 펑션에 달러를 표시를 해야 문자 데이터를 옮겨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문자열을 move를 할 때는 요만큼의 크기로 간다라고,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31의 글자를
크기로 전송을 합니다. 31니까 16워드죠. 워드가 1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여기 사이에다가 엄한 값을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문자는 좀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디바이스 영역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